네. 자, 오늘은 워크시트 관리하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셀 서식을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 때 그 행의 개수와 열 개수를 제대로 지정했으면 좋은데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해. 또 너무 많이 했어. 그럴 때 행열을 삽입하고 삭제하는 방법. 그리고 특정 부분의 셀에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우리 집 식단표랑 나의 운동 기록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 자동 채우기 기능 해보셨거든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 기능 이용해서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이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엑셀 실행하시고. 엑셀 실행. 자, A열은 간격 좀 줄이셔가지고요. A열하고 1행은 비워두고 하시라 했어요. A열하고 1행 비워두고. 자, B2셀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혜정이의 자, 글씨 써보세요. 혜정이의 행복한 6월 달력. 다 혜정이는 아니죠. 자, 혜정이의 행복한 6월 달력 쓰시고 그 아랫줄에다가 1 쓰고 자동으로 이제 채우기. 자, B2셀에다가 제목 쓰시고 그 다음에 B4셀에다가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갈게요. 달력의 요일을 1,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럼 1만 쓰고 어때요? 어제 하셨듯이 오른쪽 아래 까만색 점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당겨주시면 되죠. 어디까지? 토까지. 당겨주시고 지금 6월 1일은 몇 요일이었냐면 화요일이었어요. 1 쓰시고. 화요일. 네네. 그럼 6월 1일이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밑에다가 숫자 2를 써주시고. 적으셨어요? 그러면 네. 이제 1, 2, 3, 4, 5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 어때요? 까만색 채우기 핸들에 놓고 그냥 당기면 단순 복사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 1이 채워지는데 1, 2, 3, 4, 5, 6, 7, 8 이렇게 할 거니까 어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당겨주시면 5까지 채워지죠. 그죠? 그 다음에 일요일 그 다음 줄에 6 하시고 마찬가지로 당겨주시고 12까지 그 다음에 13 또 당겨주시고 20 27 그래서 6월 달은 6월 30일까지 있죠. 30일. 그래서 어제 자동 채우기 기능 하셨으니까 자동 채우기로 달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숫자 채우는 거 다 끝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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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일요일만 잡아가지고 일요일은 1부터 27까지 잡아서 글씨 색깔 무슨 색? 빨간색. 자, 그럼 1부터 27까지 범위 잡은 상태에서 어때요? 글자 색깔 바꾸는 게 저 위에 빨간색 가였죠? 글자 색상. 그래서 자, 빨간색 가 옆에 삼각형 누르셔가지고 일요일은 빨강. 그 다음에 토요일
토부터 26까지 잡아가지고 토요일은 글자색 파랑. 그래서 이렇게 글자 색깔 한번 바꿔줘 보세요. 일요일은 빨강, 토요일은 파랑. 나는 왜 이렇게 저기가 이상하게 돼버리냐? 이거 범위 잡을 때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 첫 번째 클릭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 클릭해야지. 우리 땡기듯이 또 여기 까만색 땡겨버리면 다 토요일 땡겨져 버려요. 토요일 월화수 이렇게.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범위 잡는 거랑 그 다음에 땡길 때랑 포인터 위치가 틀리죠. 숫자 채울 때는 까만색 채우기들에서 하는 거고 범위 잡을 때는 가운데 글자 사이 첫 번째 클릭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 클릭 이렇게. 아니면 드래그 하시든지. 자, 그래서 숫자 입력을 한 상태에서 일요일만 잡아서 빨강, 토요일만 잡아서 파랑. 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어제 또 그 전에 한자 바꾸는 거 하셨잖아요. 자, 한자 바꾸는 것도 해볼게요. 자, 일요일을 한자로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매 그 요일마다 한자가 달라지니까 얘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한번 일요일 해볼까요? 일 잡아서 한자 키, 까맣게 잡아서 한자 키, 일 쓰고 변환. 어제 그 요일에도 자동 치우기 있었나요? 없었죠? 자, 월 잡아서 한자 키. 그래서 요일을 한자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 한자키가 안 나오는데? 범위 이렇게 잡으셨어요? 아, 범위를? 네, 범위 잡고 한자, 키보드에 한자. 아니 그런데 선생님 네. 거기를 하면은 이렇게 빠딱빠딱으로 돼야 되는데 십자가로만 돼가지고 그게 실행이 안 돼. 어머니 왜 그래요? 글씨 사이에 놓고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커서가 글로 들어가죠. 아, 그래 놓고 샥 잡고 뒤에서 앞으로 잡고 한자 키. 더블 뒤에서 앞으로 잡고 한자 키.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만. 보세요. 제 화면 보세요. 토요일을 만약 바꾸겠다. 그러면 네. 토 글자 사이에 놓고 더블을 하면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다음 들어가요? 네. 네. 이렇게 샥 드래그 끝에서 샥 드래그해서 한자 키. 그냥 하기 그냥 해도 나오고. 그냥 나와요. 네. 그래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자 변환을 먼저 해줘 보세요. 되셨어요? 네. 네. 자, 됐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여기 테두리, 바깥쪽 테두리 회색 선이 보이지만 실제 인쇄를 하게 되면 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표 형태로 출력을 하려면 테두리 선을 그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선 긋는 작업을 먼저 할 건데 선 그으려면 어느 부분을 선을 그을 건지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지정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여기까지 1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 범위 잡으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1에서 클릭을 하고 그러면 1에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가 쳐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는 26 밑에 있는 그 부분까지 지정을 하고 싶어요. 즉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범위 잡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클릭한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26 밑에서 클릭하면 1부터 26 아래쪽 셀까지가 한꺼번에 딱 지정이 되죠. 아니면 드래그 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선 긋는 작업은 어디서 할 수 있었냐면 요 위에 물감통 옆에 여기 젤 테두리 선 긋는 거 있죠? 요거. 자, 테두리 옆에 삼각형을 누르셔가지고 전체 다 선이 그어질 거니까 모든 테두리 클릭. 그러면 전체 다 선이 그어지죠. 자, 됐어요? 여기까지? 네. 네, 그 상태에서 글자는 지금 숫자 같은 경우 오른쪽 정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일 같은 경우 왼쪽 정렬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네.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 범위가 잡힌 상태에서 어때요? 저 위에 보시면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래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클릭. 그래서 글자를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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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하고 싶으냐면, 요 밑에 지금 달력만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달력 아래쪽에다가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한 줄씩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줄 요 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싶다는 얘기죠. 제 화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메모를 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 숫자들은 좀 크게 나와야 되잖아요. 메모는 좁아도 되지만. 그래서, 달력의 숫자 부분만 범위 잡아주시겠어요? 자, 범위 잡을 때 1부터 30까지 이렇게 잡아도 되지만 어때요? 그 줄 전체를 잡기 위해서 어디에서? 5에서 클릭. 5에서 클릭하면 5행 전체가 샥 잡히죠. 그 줄 전체가.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9행까지. 9.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5부터 9까지 한꺼번에 지정할 거니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9에서 클릭하면 5부터 9행이 한꺼번에 지정이 되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행 머리글 5, 숫자 5에서 클릭. Shift 누르시고 9에서 클릭. 그래서 엑셀에서 이렇게 자료 범위를 잡으실 때 붙어 있는 애들은 어떻게? Shift 클릭. 떨어져 있는 애들은 컨트롤 클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5행부터 9행까지 지금 잡은 상태에서 이 숫자들만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어요. 크게. 크게 하고 그다음에 간격도 조금 넓게 하고 싶거든요. 자, 그러면 5행부터 9행까지 잡은 상태에서 자, 저 위에 글자의 크기가 지금 11포인트 되어 있죠? 글자 크기. 지금 네. 맑은 고딕에 11포인트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자, 11 옆에 삼각형 누르셔가지고 우리는 몇 정도 할까요? 한 16? 16 하니까 좋네. 네, 16에서 클릭. 그러면 글자 크기가 이렇게 좀 커지죠. 됐어요? 네. 네, 빈 공간에서 클릭. 아, 간격도 조금 늘릴걸. 늘리면 네. 간격 늘릴 때 지금 우리가 왜 하나만 잡고 하면 그 줄 하나만 늘어나는데 5행부터 9행까지 간격을 동일하게 똑같이 맞추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는 지금처럼 5부터 Shift 누르시고 9까지 한꺼번에 잡은 다음에 이 사이에서 하나만 건드리면 다 같이 늘어나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5행에서 클릭했어요. Shift 누르시고 9행에서 클릭했어요. 그런데 지금 잡아놓으신 5행부터 9행까지 세로 높이를 다 똑같이 맞추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하면은 다 간격이 왔다 갔다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한꺼번에 범위 잡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어디에다 하든 상관은 없으신데 5하고 6 사이에 보면 세로 경계선이 있죠. 세로 가로의 선. 네. 그 네. 선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포인터가 양쪽 방향 화살표 바뀌었을 때, 위아래 화살표 바뀌었을 때 클릭해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볼게요. 그러면 간격이 다 같이 넓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이나 여러 개의 열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출 때는 지금처럼 범위 잡은 상태에서 하나만 건드리면 저 여러 개 지정한 애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간격으로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달력의 기본 날짜는 들어갔고요. 이제 뭐 하고 싶으냐면 각 날짜 밑에다가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씩 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행 밑에 여기, 그러니까 6행. 지금 6, 7, 8, 9, 10, 11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줄이 있잖아요. 걔를 아래로 내리고 거기에다가 어때요? 메모를 할 수 있는 한 줄을 추가해 주셔야겠죠. 그래야지 1, 2, 3, 4 그 밑에다 메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어? 6, 7, 8, 9, 10이 있는 행이 어디에? 6행. 6행 머리글. 어디서 클릭한다? 6이라는 행 머리글에서 클릭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줄이 쫙 잡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나는 메모할 수 있는 줄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로를 뭐라고 했다? 행이라고 했잖아요. 행. 행에서 행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를 추가하는 거니까 행을 삽입하셔야 돼요. 삽입. 네. 자, 행 삽입 어떻게 하냐면요. 마우스를 6 가운데다가 맞추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다른 데 놓으면 안 되고 여기에다 놔야 돼. 행 머리글에다가. 자, 6에다 맞추신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 누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단축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에 보면 삽입, 삭제 뭐 이런 거 보이시죠? 자, 우리는 네. 추가할 거니까 삽입을 하셔야 되겠죠? 삽입. 자, 삽입을 클릭합니다. 그럼 어때요? 밑에 한 줄이 추가가 되죠? 네. 근데 너무 넓잖아요, 지금.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간격을 좀 줄여주세요. 줄여서 간격 줄여주시고. 그러니까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렇게 세로 넓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 놓고 지금 우리가 아까 숫자 전체를 잡은 상태에서 글자 크기를 16으로 했기 때문에 이 메모 공간도 지금 글씨를 쓰게 되면 막 이렇게 크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6행은 글자 크기를 다시 10으로 바꿔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선택한 애 여기 6행 여기에 서식이 어디 있어요? 저 위에 보시면 16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글자 크기가.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16은 너무 크니까 글자 크기를 몇으로 바꿔라? 10으로 바꿀게요. 10.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 6행을 여기 추가했는데 그럼 여기 밑에 지금 13이 들어있는 여기도 어때요? 한 줄 넣어야 되고 여기도 한 줄 넣어야 되고 여기도 한 줄 넣어야 되고 여기도 한 줄 넣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각 날짜 밑에 한 줄씩 다 추가해야지 메모를 다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아까하고 똑같은 상황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게 되면 또다시 어때요? 삽입하고 또 간격 줄이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0으로 바꿔야 되고 또 밑에도 또 그런 작업 또 해야 되죠. 그럼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네. 여기를 지금 우리 해놓으신 6행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떨까요? 범위 잡아서 복사해가지고 그 밑에 줄에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주면 뭐 여기를 다시 줄이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죠? 똑같은 내용이니까.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뭐지? 간격에. 예.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 하겠다? 복사해서 갖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메모할 수 있는 공간 6행. 자, 6행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그 줄이 쫙 잡히잖아요. 그죠? 네,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또 딴 데 놓으시면 안 돼. 6이라고 써있는 6행 머리글에 놓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그러면 단축 메뉴가 뜨는데요. 여기서 뭐 한다? 복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복사. 복사 있어요? 네. 네, 복사 클릭. 그러면 복사한 부분이 깜빡깜빡깜빡 처리되죠? 네.
자, 이 복사한 애를 지금 어디다 갖다 넣을 거예요? 6 밑에. 네, 6 밑에. 여기다? 7에다가? 지금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7 가운데. 7강. 6과 13 사이에. 8. 예. 네네네. 예. 네. 그러면 8 행 머리끌 8에다 놓고 오른쪽 단추.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렇지. 붙여넣기를 해야 될까요? 여기는 복사한 셀 삽입을 해야 셀 될 것 삽입. 그렇죠. 붙여넣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제 화면 보세요.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13이 지워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때요? 요 중간에다가 저 메모할 수 있는 애만 쏙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사한 거를 그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사한 셀 삽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6행을 다시 아까 복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다 넣는다? 8행에다 지금 놨죠. 8. 네, 8을 네네.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 복사한 셀 삽입. 복사한 셀 삽입. 클릭. 그러면 그 사이에 한 줄이 들어가죠. 됐나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13 밑에도 또 들어가야 되고 20 밑에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다시 어때요? 8행에서 8행 머리끌 놓고 오른쪽 단추 복사. 복사해서 어디에 넣어라? 자, 이번에는 20이 들어있는 10행. 10행에서 클릭하고 오른쪽 단추 복사한 셀 삽입. 선생님, 나 지금 어떻게 잘못돼 버렸는데? 주별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추가하시면 돼요. 뭐 잘 안 되시나 봐. 지금 표정이 심란하신데 다? 네, 심란해요, 지금. 아, 자, 그러면 복사 예. 근데 선생님, 지금 어디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복사한 셀 해가지고 네. 7행 자, 6행을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 단추 복사. 그러면 그 메모할 수 있는 1, 2, 3, 4, 5 밑에 있는 줄이 점선으로 깜빡깜빡 처리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네. 그 다음에 얘를 어디에 넣을 거예요? 6 있는 줄 밑에다가 넣어야 되잖아, 메모를. 그러니까 13이 있는 8행. 8이라고 써있는 행 머리글에 놓고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단추 복사한 셀 삽입. 그러면 6, 7, 8, 9, 10 밑에 또 한 줄이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거를 오른쪽 단추로 복사한 셀 삽입이 또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 줄씩 해야 된다네, 한 줄씩. 그럼 다시 어때요? 8행에서 이것도 밑에서 또 써먹어야 되니까 8행 머리글에 놓고 오른쪽 단추 복사. 그래서 어디에? 이번에는 13 밑에다가 해야 되니까 어때요? 10행. 10행 머리글에 놓고 클릭 오른쪽 단추 복사한 셀 삽입. 그러면 13 밑에 한 줄 또 들어가죠. 자, 다시 10행을 오른쪽 단추 복사. 그 다음에 20, 21, 22, 33 거기 밑에다 또 넣어야 되는 거니까 12행 12행에다 놓고 오른쪽 단추 복사한 셀 삽입. 그럼 이제 한 줄만 또 하면 끝나죠. 자, 12행에 오른쪽 단추 복사. 27 밑에다 놓고 오른쪽 단추 복사한 셀 삽입. 그래서 각 날짜 밑에다가 이렇게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제 복사하고 12셀에서 깜빡깜빡한 거 네. 1부터 토까지 첫 번째 줄을 잡으시고요. 자, 위쪽에 배경을 보시게 되면 여기 색깔이요. 테마색으로 해서 이 색상이 보이긴 하는데 나는 노란색을 넣고 싶은데 이 노랑은 너무 센 노래서 이걸 넣게 되면 나중에 인쇄했을 때 막 종이가 젖을 정도로 그렇게 출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을 조금 더 노란색을 넣지만 조금 더 연한 노란색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이거 말고 내가 새롭게 색깔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아래쪽에 다른 색이라는 거 보이세요? 자, 네. 다른 색에서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표준 색상표가 이렇게 샥 뜨죠. 여기에서 약간 연한 노란색을 찾으시고 저는 이 색. 이게 샛노란색이고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연한 색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좀 연한 색깔로 나오죠. 됐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혜정이의 행복한 6월 달력 글씨가 지금은 B2셀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제목을 B2부터 H 이 공간의 가운데에 글씨를 넣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가운데. 그러면 어때요? 지금은 따로따로 하나하나 셀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셀을 하나로 합친 다음에 어때요? 글씨를 가운데로 넣게 되면 그 표의 가운데에 글씨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여기서 B2부터 D2까지만 잡아놓고 이걸 병합을 했다.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확장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예.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잡아요, 이렇게. 예. 그리고 다시 병합을 셀. 풀었다가 다시 클릭. 그렇다가 병합을 어떻게 풀어요? 저 위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이 노란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병합이 적용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풀을 때는 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하면 노란색이 빠지면서 얘가 이렇게 분리가 돼요, 다시.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B2부터 어디까지? H2까지 다시 잡는 거죠. 다시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아니 이거 풀으라고 어머니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잖아. 아까 병합. 그죠? 네네. 그러면 이거를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노란 거를 다시 누르면 풀려요.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글자에다 놓고 클릭을 하면 노란색 색깔이 빠지면서 얘가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푸는 거 먼저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 지정할 때 깜빡깜빡 커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커서 없는 상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빈 공간에 클릭했다가 여기 다시 잡아서. 돼요? 안 되시는데, 표정이. 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 세 개를 잡아놨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병합이 됐죠? 네. 병합이 된 거 확인하려면 저 위에 노란색으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단추가 눌려져 있죠. 노랗게. 그죠? 네. 그래서 걔를 누르면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던 게 없어져요. 색깔이. 단추 색깔이. 그리고 나서 보면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병합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병합이라는 거는 여러 개를 하나로 묶는 거 병합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병합을 풀면 어떻게 되냐면 따로 선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처음 상태로 됐잖아요. 네. 병합하기 전 상태, 그 상태에서 얘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다시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잡고 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그 영역이 다시 병합이 되는 거죠. 되세요? 네. 자, 글자 크기를 몇 포인트 한다지 할까? 16? 20? 20 너무 크잖아요? 20이요. 20 괜찮은데. 아, 20 괜찮아요. 20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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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배경을 연두. 이렇게. 주로.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지금 시트 이름이 시트 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뭔지 눌러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자, 아래쪽 시트 이름을 달력으로 바꿔볼게요. 달력. 그러면 어떻게 바꿔요? 시트 1이라는 글자에 놓고 더블 클릭 하시고 나서 달력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시트 이름을 달력으로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혜정이 행복한 6월 달력 그 앞쪽에 앞뒤에 하트 두 개 넣으려면 어떡하죠? 하트? 기호. 네, 기호를 삽입. 넣을 수 있는데 우리 어제 했던 게 이제 삽입의 기호였잖아요. 근데 네. 어제 넣었던 그 기호들은 무슨 스마일 기호도 있고 그다음 폭탄 기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많이 쓰는 하트나 당구장 표시나 크로바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물론 삽입의 기호 가서 찾아도 되는데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호를 넣을 때 좀 더 쉽게 하는 기호 넣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혜정이 행복한 6월 달력 글씨 있죠. 해자 앞에 맨 첫 글자 앞에다가 하트 기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역자 뒤에다가 하트 기호 하나 넣고 2번 하트를 넣어볼게요. 자, 해자 앞에 더블 클릭하면 어때요? 커서가 해자 앞으로 들어가죠. 들어오나요? 네. 첫 글자 앞에다 더블 클릭. 그런 다음에 한글로 미음 있죠, 미음. 한글 미음 기억나시죠? 옛날에 우리 그걸로 배웠어요. 그죠? 네, 자, 미음 한자키. 미음을 누르고 한자 키. 그럼 기호가 밑에 쫙 뜨잖아요. 네. 네,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2개짜리, 맨 밑에 화살표 2개. 누르시면은 뭐가 떠요? 여러 개 확장이 되죠. 미음 누르고 한자키 바로 누르셔야 돼. 딴 거 누르시면 그 기호가 숨어버려요. 그래서 검정 하트 클릭. 됐어요? 네. 네. 그럼 다시 역자 뒤에다가 또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역자 뒤에 커서 깜빡깜빡. 나는 저거 맞추는 거 좀 힘든데? 그러시는 분은 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하셔도 돼요. 역자 뒤에 클릭 커서 깜빡깜빡 여기다 맞춰놓고. 요 더블 클릭 맞추기 힘들면. 마찬가지로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밑에 화살표 2개짜리 누르셔가지고 하트 기호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하트가 들어가죠. 자, 파일에서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어디에 저장할 건지 위치 나오는데 자, 위치는 지금 문서로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네. 파일 이름을 3일차라고 써볼게요. 자, 그런데 문서를 이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문서. 뭐 저는 그럴 일은 없어요. 저는 사실 뭐 돈이 많이 없어서 비자금을 관리할 일은 없는데 내가 혼자 이렇게 이 돈의 내역을 누가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만 봐야 돼. 그런 경우에 저장을 하실 때 엑셀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비밀번호를 걸 수가 있어요. 비밀번호를 걸어서 저장하면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엑셀 문서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비밀번호 해놓고 내가 잊어버리는 그 고민이지.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비밀번호 걸어놓고 본인이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 여는 거죠. 그러면 거기 업자 불러서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 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로 한번 자 문서를 저장할 때 비밀번호를 걸어서 저장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파일 이름에다가 3일차라고 썼고요. 저장 단추 누르기 전에 그 앞쪽에 보시면 도구라는 거 보이시죠? 네. 도구 네? 보이세요? 도구. 도구요? 네. 도구가 어디 있어? 어머니 제 화면을 좀 봐주세요. 아, 여기. 도구. 네. 예. 자, 도구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거기에 일반 옵션
보이세요? 네. 자, 일반 옵션 클릭. 그러면 열기암호, 쓰기암호라는 게 나오죠. 자, 열기암호는 말 그대로 문서를 열을 때 암호를 물어보는 거고요. 쓰기암호는 열긴 열게 해서 보게는 해주는데 수정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쓰기암호. 저는 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게 하고 싶어요. 내가 아니면,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래서 열기암호와 쓰기암호를 다 한번 걸어볼 건데 또 걸어놓고 기억 못하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비밀번호를 1, 2, 3, 4, 5 밑에 쓰기암호도 1, 2, 3, 4, 5 열기암호와 쓰기암호 둘 다 비밀번호를 1, 2, 3, 4, 5, 1, 2, 3, 4, 5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됐어요? 그리고 하고, 네. 네, 그리고 확인. 그 밑에 있기 전 권장은 뭐예요? 네, 그거는 이제 열을 때 읽기 전용으로 여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읽기 전용으로만, 그러니까 보는 것만 가능하도록 열게 해주는 건데 어차피 저희는 읽기 전용과 쓰기 전용, 쓰기 둘 다 암호를 걸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열기암호 다시 쓰라고 나오죠? 1, 2, 네. 3, 4, 5 확인. 그럼 쓰기암호 다시 써보라고 나오죠? 1, 2, 3, 4, 5 와우. 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금 저장하신 3일차 문서는 암호를 걸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첫째 날 했던 데이터 자료 입력과 두 번째 날 어제 했던 2일차 같은 경우에는 암호가 안 걸려 있고요. 오늘 저장한 3일차만 암호가 걸려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암호가 걸리지 않은 문서를 한번 열어보시고 암호가 걸린 애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재 3일자 엑셀 문서는 X 눌러가지고 닫아주세요. X 닫기. 닫아서 자 엑셀 창 닫아주시고요. 다시 엑셀 실행하세요. 다시 엑셀 실행하셔가지고 엑셀 문서 열어주시고 그래서 암호를 걸지 않은 2일차 문서 먼저 열어보시고요. 암호를 걸어놓은 3일차 문서를 열어서 둘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셀 다 실행하셨어요? 네. 네, 1차 문서 먼저 열을게요. 자, 파일에서 두 번째 열기죠? 열기. 자, 어디다가 우리 저장했냐면 문서에 저장하셨어요. 문서에 보시면은 거기에 2일차 있으시죠? 네. 네, 2일차를 클릭해서 열기. 그럼 2일차가 그냥 열리죠?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3일차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열기. 이번에는 3일차. 3일차를 클릭해서 열기를 하면 자, 뭐라고 나와요? 보호되어 있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암호가 걸렸어요. 자, 여기서 암호를 다르게 넣으면 안 열려요. 암호를 1만 한번 쓰시고 확인 눌러볼까요? 그러면 암호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뜨면서 문서가 안 열리죠. 그럼 암호 못 열면 이걸 못 연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확인 누르시고 다시 열을게요. 파일에서 열기 하셔서 자, 우리 암호 어떻게 걸었냐면 1, 2, 3, 4, 5로 걸었어요. 열기 하셔가지고 이제 암호를 바르게 넣어보세요. 1, 2, 3, 4, 5 하시고 확인. 그럼 암호 한 번 더 물어보죠. 1, 2, 3, 4, 5 확인. 그러면 이렇게 문서가 열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서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처럼 암호를 걸어주시면 돼요. 나 혼자 봐야 되는 것도. 자, 비입제됐다가 제목 쓸게요. 혜정이의 6월 운동 기록집 쓰고 비입셀했다가 자 비사했다가 날짜 그 다음에 걷기랑 아까 또 뭐 했었지?
다시 보내고 걷기, 줄넘기, 우리 운동 뭐뭐 하세요? 걷기하고 줄넘기는 조금 무리인데, 그죠? 잘못하면 네, 관절 나가는데. 그럼 걷기랑 뭐 할까요? 걷기하고 걷기, 허리 돌리기. 허리 돌리기.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해주세요. 허리 돌리고 아니, 그럼 뭐 뭐더라 할까? 저기 뭐 할래요? 응? 뭐죠? 끌려오는. 다리 근육 근력 운동? 근력 운동. 응, 근력 운동.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하면은 몸무게도 재가지고 3월 1일 날은 몇 킬로, 3월 2일 날은 몇 킬로 이렇게 일별로 재면 짜증나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그거는 기록하기 나름이겠죠? 자, 그래서 날짜에다가 오늘 날짜로 할게요. 아, 오늘 날짜가 아니라 2021년으로 그러면 6월 3일 6월 1일 자, 6월 1일 쓸 때 제가 6월 1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어때요? 6/1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날짜는 6월 1일 그 다음에 6월 2일 6월 3일 그 다음에 6월 4일 자, 6월 5일 5개만 해보죠. 그리고 나서 밑에다가 조금 더 넣어야지.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셀 그거 선 그어주시고요. 자, 걷기를 걷기를 몇 분 해야 돼? 30분 해야지. 30분, 40분. 6월 3일은 비 와서 쉬었어요. 지금 비 와요, 할머니? 나도 몰라. 허리 돌리기 몇 개? 50개, 45개, 60개, 55개. 근력 운동 20분, 30분, 10분, 30분. 비 와서 신나. 그 6월 1, 2, 3, 4 그거 다 써요, 선생님? 아니, 쓰고 땡겨도 되죠? 날짜가 그냥 하나씩 증가하니까. 네. 컨트롤 눌러야 되죠? 아니죠. 그냥이죠. 그냥 날짜는 그냥 지워지는 거죠. 그 뒤하고 위하고 사이에 간격이 좁아가지고 늘리려고 그랬는데 그 화살표가 잘 안. 어디요? D하고 하고 사이에. 여기에서 하는 거죠. D하고 E 사이 여기 위에 영어 써 있는 열 머리글 있잖아요. D하고 거기서 하는데 화살표가 여기다 놓으면 안 되고 밑에다 놓으면 안 되고 D하고 E 영어 글씨 써 있는 데다 놔야 돼요. 네, 거기다 넣는데 양쪽 화살표 안 나오고 그냥 밑으로 된 화살표만 나오는데 그래도 되나? 커서 깜빡깜빡이지 않아요? 커서가 없어야 돼요. 빈 공간에 클릭했다가 아, 예.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요거는 이제 요 정도는 만들 수 있으니까 자, 한번 만들어 주시고. 자,
지금 날짜가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월하고 일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뒤에 요일도 같이 나오도록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타이핑을 내가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표시 형식으로 그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보죠. 자, 날짜 6월 1일부터 어디까지? 6월 5일까지를 먼저 범위로 잡아주세요. 범위 지정.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여기 까만색 땡기면 안 돼요.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범위 지정. 세우기가 아니라. 자, 범위 지정 되셨나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를 항상 뭔가 명령을 줄 때에는 지정한 부분 가운데 놓고 하시는 거야. 자, 파랗게 범위를 잡았고요. 그 날짜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단추 눌러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단축 메뉴가 뜨는데 거기에 셀 서식이라는 거 보이시죠? 셀 서식. 네. 자, 셀 서식에서 클릭. 들어가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저 위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표시 형식이라는 거 보일 거예요. 표시 형식. 보이세요? 네, 표시 네. 형식 클릭.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는 얘는 날짜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범주에서 날짜를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날짜. 날짜에서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형식이 여러 가지 형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입력은 아까 6/2 해서 6월 2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거를 이런 형식으로 표시를 하는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일까지 넣고 싶다 그랬죠. 그러면 요일 있는 형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요일이 들어간 형식을 클릭을 하면 그 형식이 어때요? 파랗게 색깔이 바뀌면서 선택이 되죠. 됐어요? 네. 그리고 네. 나서 요 위에 보시면 보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죠. 미리 보기가. 네. 이 형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됐어요? 네. 됐으면 아래쪽에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 아까 6월 1일로만 표시됐던 게 요일까지 같이 표시가 되죠. 됐어요? 아, 근데 요일까지 표시했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많이 차지해서 그냥 요일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표시 형식을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앞에 연도는 빼고 6월 1일 화요일 이렇게만 표시하고 싶다. 그럼 어찌할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시 오른쪽 단추 눌러서 셀 서식 다시 들어가 보시고요. 그러면 날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월하고 일만 있고 요일이 있는 건 여기 형식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는 없죠. 네. 연도는 빼고 월, 일, 요일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그건 없어요. 그럼 어찌하냐면 여기 왼쪽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보이세요? 사용자 지정.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형식을 사용자가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사용자 지정에서 클릭. 그랬더니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위에 형식 코드에 보면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이 형식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죠? 자, 여기에서 DDDD가 뭐냐면 데이의 약자예요. 이건 일을 표시하는 거고요. M은 months의 약자예요. M은 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연도를 없애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연도를 Y. 표시하는 게 뭘까요? Y. 그렇죠. E요, Y죠, Y. Y. 네. 그러면 이거 밑에 건드리지 말고 요 위에 여기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끝에 Y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Y 4개를. 클릭해서 Y를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세요.
반영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까 했던 게 잘 모르겠네. 그러면 거기 아까 했던 거 말고 그 밑에 있네 지금. 지금 우리가 했던 게 사용대 지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죠. 그 네. 밑에 보시면 이거 있잖아요. YYY년 M월 DD1 DDDD. 그 아래쪽에. 보여요? YY년 M월 네. DD YYY년 M월 아, DD1 DDD. 네. 그거 있죠? 네. 네. 그 F 달러 F41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네. 이거 있어요? 네. 예, 네. 그럼 걔를 클릭을 하고 거기서 뭐 지우면 되겠어요? YYY YYY 여기까지 지워야겠지. 연. YYY 4개랑 연도 안 나오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Y부터 시작해서 연 따옴표까지. 그러면 2021년이 지워지는 거죠. 지워보시겠어요? 어떻게? 따옴표, 연 뒤에 따옴표 뒤에다 커서 맞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이건 놓고. 그래서 네. 이렇게 앞에 그 기호 있는 건 그대로 두고요. M 따옴표 월, D 따옴표 1, DDDD. 그러면 위에 보기가 우리가 원하는 6월 1일 화요일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이제 안 네. 바뀌는데. 네. 그것도 바꿔야 되나? 아니요, 그건 안 바뀌었는데. 근데 근데 안 예, 바뀌- 안 바뀌지는데? 선생님 거만 바꿔야 되는데? 내 건 안 바뀌었는데? 왜 안 안 바뀌어? 바뀌었어. 바뀌는데? 왜 그러지? 6월 1일 화요일로 바뀌는데? 6월 1일 화요일로 안 바뀌어요? 네. 바뀌어요. 이걸로 한 거 맞으세요? 달러 다시 412 이걸로? 그걸로 안 하셨나 본데? 다른 걸로 맞아요. 하셨나 본데? 그러면 이거 뭐 골치 아프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우리가 이걸 또 안 쓰려고 지금 제가 기존 걸 살려갖고 하는데 M 쓰고 M 쓰고 됐어. 따옴표 월, 그 다음에 D 쓰고 따옴표 1, 그 다음에 DDDD. 형식에다 DDDD,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DDDD 쓰면 영어로 나오네. 그죠? 아, 근데 요 앞쪽에 있는 달러 412 얘가 그 요일을 요일을 한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럼 바뀌지 않아요? 예, 근데 네, 바뀌었- 유명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 제공된 표시 형식 중에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뭐 그렇게 그랑 똑같이 했어요. 이 형식을 이렇게 똑같이 안 했어요. 나오는데. 똑같이 안 해서 그래. 저는 연도수하고 저기 날짜만 나오는데 연도수가 나오면 안 되지. YY가 없어야지. 그러면 해보자 또. 이렇게 나오네. 소식. 확인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클릭해서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형식 코드 이거 여기에서 하는 거죠.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아, 형식 위에서요? 밑에. 예. 밑에 거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되는 거고 지우는 그러면 앞에 거는 걸 위에서 해야 지워요, 돼. 선생님? 예? DDD. 그럼 앞에 걸 지워요? 8,000 F8을요? 8,000을요? 800을요? 8,000 아니고 어머니 지금 이걸로 하라고 했잖아. 달러 다시 412 이걸로 하라고. 네. 예. 네네. 얘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형식 코드에 보면 Y가 연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럼 Y부터 아. 시작해서 따옴표 0까지 지우라고. 네. 그래야지 연도가 지워지지. 아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하니까 뭐 44348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상한데? 그렇지 어머니. 이 형식 코드 있어요? 달러 네. 다시 412 다시 이거. 밑에. 예, 근데 이걸 먼저 찾아야 돼. 1차. 1번 이거 찾아요? 그건 찾아서 다 네. 했거든요. 그럼 찾아서 클릭하면 저 위에 여기 형식이라는 부분 위에서 하는 거예요. 위에서 수정은 위에서 아래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것도 알아요. 그래야 거기서 예. 수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것만 지우면 되냐면 M 앞에 따옴표부터 Y까지만 지워야 돼요. 그러니까 M 앞에 따옴표부터 그 지워가지고 예. Y까지 이렇게 나와야 돼. 해도- 저처럼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 위에 6월 1일 6월 1일. 화요일이라고 뜨잖아. 보기가. 예, 맞아요. 예. 그럼 된 거지. 그럼 된 건데? 그런데 아니 그것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지금 저 범위 잡아서 했잖아요. 네. 거기가 뭐 444 막 이상한 걸로 나와버려. 아, 이제 나와 제대로 됐네. 아까 뭐가 잘못됐나 봐요. 예, 이제 됐어. 됐어요, 여기까지? 예. 네, 네. 확인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월하고 일만 나오죠. 요일만. 그럼 간격이 이제 예. 조금 줄여줬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걷기 있죠, 걷기. 걷기에, 걷기 좀 이따 하고, 근력 운동부터 할게요. 20, 30, 25, 30 잡아주세요. 그러면 20하고 30은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고, 중간에 비 와서 쉬는 날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샥 잡히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죠? 20부터 30 드래그해서 잡고 컨트롤 누르시고 25에서 30까지 잡아야죠. 떨어져 있으니까. 예. 잡았어요? 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우리가 날짜가 표시된 형식을 수정해 봤으니까 이제 뭘 할 거냐면 그 근력 운동이 20, 30, 25, 30 이렇게 있잖아요. 그 뒤에다가 분이라고 표시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20분, 30분, 25분, 30분 이렇게. 근데 분을 그러면 아까 저기서 그냥 분 치지? 분 글씨를 치면 계산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입력은 숫자로 그냥 입력을 하고 보여지는 것만 숫자 뒤에 분이 표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그거를 아까처럼 표시 형식에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범위 잡은 애들 중에 하나에다 놓고 오른쪽 단추 셀 서식, 오른쪽 단추 셀 서식 이 시간인가? 들어갔어요? 네. 네. 얘는 지금 숫자이긴 한데 우리가 기존 숫자에서 새롭게 형식을 만드는 거라서 그냥 바로 사용자 지정 들어가세요. 왼쪽에 사용자 지정. 들어갔나요? 예. 근데 그랬더니 너 이거 또 모르는 거 나오네. 여기에 보면 뭐, 형식이 지표준이라고 써 있죠. 예. 집. 네. 예. 그리고 그 위에 형식 밑에 네모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수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형식 글자 바로 밑에 지표준이라고 떠요? 예. 네. 그 뒤에다가 준자 뒤에다가 우리가 지금 분을 추가했거든. 분은 숫자예요, 문자예요? 문자요. 문자죠? 그러면 따옴표 치고 분. 분. 따옴표 치고 분. 이렇게. 지표준 뒤에다가 따옴표 치고 분을 추가해 주세요. 지표준 뒤에다가, 예. 지표준 뒤에다가 따옴표, 분, 따옴표. 그러면 기존의 글 숫자에다가 문자 분을 추가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지표준이 써 있죠? 지표준 써 있어요, 여기. 지표준 써 있으면 그거 그대로 두고 준자 뒤에다가 커서를 맞추고 그대로 두고 따옴표 치고 분 치고 그 다음에 따옴표 닫고 그러면 저 위에 보기 부분에 어때요? 25분 이렇게 나와요? 예. 30분 나오는데. 어머니는 30분을 쳤으니까 아니 20분인데 맞는데. 나가볼게요. 30분인지 25분인지 어쨌든 분이 들어갔어요? 네. 유민선 어머니 들어갔어요? 아니요, 저는 따옴표를 안 치고 엉뚱한 걸 쳐가지고요. 이상하게 들어가서 자꾸 되돌리게 하고 있어요.
근데 되돌리기 하지 말고 그 밑에서 지표준 클릭하고 그 준자 뒤에다가 따옴표 치고 분 치고 따옴표. 지금 따옴표 안 쳐도 들어갈 텐데. 그냥 지표준 뒤에다 그냥 분만 쳐보세요. 그럼 분이 나올 거예요. 지표준이라는 게 지금 안 나와요. 어머니 오른쪽 안 나오면 여기 회색 막대 있잖아요. 여기. 이거를 위로 끌어올리세요. 사용자 지정으로 간 다음에 회색 막대를 위로 끌어올리면 돼. 네, 그럼 나오죠. 네네. 그냥 25분 나오네. 네. 그러면 25 이렇게 여기까지 끝나셨으면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20분, 30분, 25분, 30분 나오죠. 아, 네. 됐어요. 네. 이건 내가 친 게 아니죠. 그죠? 자,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20분 클릭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화면에서는 20분이라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입력은 어떻게 했냐면 20이라고 숫자만 입력했어요. 네. 표시되는 모양만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음, 그러면 허리 돌리기는 몇 번 돌렸냐면 50회로 할까요? 50번으로 할까요? 번역. 전혀? 네. 그러면 또 잡으세요. 아까처럼 50부터 45 잡고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누르고 잡고. 그러면 여기는 일반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예, 똑같이 오른쪽 단추 셀 서식. 그래놓고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그럼 지표준이 사용자 기본으로 나오잖아. 그죠? 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따옴표 치고 뒤에다가 어? 번. 그냥 번자 넣어도 되는데. 네, 그냥 써도 돼요. 그냥 써도 네, 되는데 다운판. 저희가 왜 이거를 제가 따옴표를 강조를 하냐면 이제 저렇게 그 안 되면 문자가 어떡해? 아니라 영어 뭐 이렇게 쓴다든지 이럴 때는 따옴표를 안 쓰면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무조건 기본 형식 코드에 뭔가를 추가할 때는 문자열인 경우에는 따옴표를 적어주는 게 정석이에요. 썼어요? 번 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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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어때요? 이제 번이 들어갔죠? 네. 근데 선생님 나 날짜 그 연도수를 못했어. 연도수 왜 안 되는 거야?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요. 걷기. 서식에서 걷기는 지금 여기 뒤에 거는 아까처럼 왜 지표준 가가지고 따옴표에서 글자만 추가했으면 됐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어요. 뭐냐면 8,500인데 8,500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내가 지금 8,500보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8,500이라는 숫자가 그냥 숫자로 8,500 하면 지표준 해가지고 보를 적으면 되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숫자가 1000이 넘어가면 850인지 8,500인지 85,000원인지 어때요? 쉼표를 적어주면 보기가 더 편하잖아. 그죠? 표시 형식을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표시 형식에서 쉼표를 추가해서 문자열을 추가하는 걸 해볼 거예요. 그럼 또 잡고 오른쪽 단추 셀 서식 들어갔어요. 어디로 간다? 왼쪽에 사용자 지정. 자, 제가 아직 하지 마시고 제 화면을 먼저 봐주세요. 제가 따옴표 해가지고 여기서 보라고 치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표준에 그냥 따옴표 보를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12,000보가. 그러면 이게 12,000인지 1,200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여기다 쉼표를 넣어주면 보기가 더 편하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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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숫자에서 쉼표가 들어가는 건 지표준이 아니라 그 밑에 보면 샵, 콤마, 샵샵 0이라는 게 있어요. 아래쪽에 형식 코드 중에 샵, 콤마, 네. 샵샵 0. 걔를 클릭을 하면 쉼표를 넣어주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걔를 클릭을 했더니 형식에 12,000이 콤마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바뀌었죠? 네. 네. 맞아요? 그러놓고 그 네. 뒤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뒤에다가 보를 추가하면 되겠죠? 네. 샵, 콤마, 샵샵 0 뒤에다가 따옴표 치고 보 따옴표 닫고
그러면 위에 보기에 12,000보 이렇게 나와요? 네. 예, 나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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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생님, 네. 자, 허리 돌리기 D열 지우겠습니다. 그럼 D열머리글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D열을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오른쪽 단추. 그러면 여기에 삭제라는 거 보이세요? 네. 지우는 거. 삭제 클릭. 그러면 지워졌죠. 어떡해. 잘못 지웠네. 다시 살리고 싶어. 그럼 어찌 하신다고요? 되돌리기. 그렇죠. 저 위에 되돌리기. 화살표. 눌러서 다시 되돌리기. 됐어요? 그러면 이제 네. 혼자 해보세요. 와, 혼자 할 수 있을까? 자, 허리 돌리기와 근력 운동 사이에 뭐 할까요? 물 마시기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물 마시기. 그러면 지금 근력 운동이 있는 애를 어때요? 오른쪽으로 하나 밀고 그 허리 돌리기와 근력 운동 사이에 빈 줄을, 새로 열을 하나 추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 추가해야 될까요? 근력 네, 운동을 여기. 옆으로 밀고 그 사이에 집어넣을 거니까 이 열머리글. 네. 네, 이에서 클릭. 그 다음에 오른쪽 삽입. 단추. 삽입. 삽입. 그렇죠. 삽입. 그러면 한 줄이 하나의 열이 추가가 되죠. 들어갔어요? 네. 네. 아, 물 마시기는 별로 기록이 안 되네. 지우고 싶어. 다시. 좀 변덕스럽죠. 지웠다 썼다. 자, 삭제. 다시 지우고 싶다. 그럼 이 열머리글 놓고 클릭. 오른쪽 단추 삭제. 지워지고. 돼요? 예, 자, 6월 1일하고 2일 사이 제가 1일 날은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갔어요. 운동을. 그래서 6월 1일 화요일일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날짜가 지금 원래는 6월 1일, 3일에서 2일을 빠뜨렸다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생각 못하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열을 삽입했던 것처럼 어때요? 횡도 삽입이 가능한 거죠. 아까 달력에 왜 중간중간 메모 넣었던 것처럼. 그러면 어때요? 6월 2일을 밑으로 내리고 거기 사이에 끼워 넣을 거니까. 그죠? 그러면 6회. 6회. 6월 2일 줄. 6획에 놓고. 그럼 그 줄 쫙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 삽입. 그러면 요 사이에 하나가 들어가죠. 지우고 싶다. 또 그행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단추 삭제. 네. 이거는 문제를 찾고 제가 발생시켜서 이렇게 하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 만들 때 필요할 때 삽입하고 필요 없을 때 지우는 거를 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기능으로 아무리 연습해도 의미가 없어요. 예제를 자꾸 만들어 보면서 이걸 만들어 보면서 이 기능을 익혀야 돼서. 자, 그래서 오늘은 횡과 열 삽입 삭제, 그 다음에 선 그리는 거, 색깔 채우는 거는 계속 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기록을 했으니까 영상을 보내드릴게요.